네, 이곳이 진주 양식장입니다. 진주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양식장이 설립되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청평호수 양식회장이신 장윤남 씨를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식장이 언제 생겼어요? 이것이 작년 3월달에 생겼습니다. 네, 어떤 동기에서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저 관에서 뭐냐면 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네. 좀 더 또 그리고 수산 자원을 갖다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주 양식이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이거 설치할 적에 좀 더 앵글을 조금만 두꺼운 걸 쓰면은 그 부수적인 면에서 진주까지 양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앵글 좀 두꺼운 걸 해가지고 이 진주 양식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국 진주 양식 발족의 대표이신 나영훈 씨를 모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진주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73년도부터서요. 네. 제가 이 정읍군 태인면의 고향이에요.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일화 획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누가 뭐 손을 좀 대고 있지 않은 진주 양식을 많이 대량으로 해가지고 일화 달러 박스를 좀 들여오는 그런 안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죠. 네. 네. 뭐 혼자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네, 글쎄 뭐 제가 뭐 서적, 일본 서적이나 그 일국 서적, 또 이제 여러 이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단국대학교나 뭐 대학교 와서 이제 그 서적을 많이 좀 봤었죠. 네. 그래서 동기가 된 곳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 바다에서 나는 진주라든가 그 민물에서 나는 진주 이걸 참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민물 진주와 이 바다 진주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진주라는 것은 이 조개 폐류 이 색깔, 네. 이런 이 색깔에 의해서 이제 이 진주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차이점이라면은 바다는 저 이렇게 색깔이 안 좋잖아요, 면이. 그리고 민물은 이 색깔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면으로 볼 때나 또 이제 시술 그런 모든 면을 볼 때 그 있잖아요. 네, 그 색깔의 차이가 있겠다는 말이겠네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천연 진주는 그 바다에서 그 전복 속에서나 네. 또 조개를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민물에서 진주를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개체로는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 조개 종류가요. 네. 양폐류는 이 민물 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 양 쪽에 이 폐가 있기 때문에 양폐류하고 이런 전복은 이 홀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냥 홀폐라고 그러죠. 네. 짝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전복의 그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복의 그 종류가 이 참전복이 있고 말전복이 있고 이 오분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쓰이는 종류는 전부 다 진주로 할 수 있지만 주로 적은 이 폐류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민물족의 경우에는 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거 보고 흑조개라고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는 말조개라고 하고 또 이제 경남 지방에서는 이 대칭이라고 하는 이 폐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종류요. 그리고 이 도톨조개나 또 이제 다른 어느 한 우렁도 하나 이 폐류에 속하는데 그런데도 진주는 다 됩니다. 그래서 진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색깔이 좋아야만이 그 진주는 색깔에 의해서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에 의해서 이제 이 매개체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예쁜 매개체를 가질수록 좋은 진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민물 진주는요, 이 성폐, 즉 너무나도 이 커가지고 노쇠 현상을 일으키는 이 폐류나 또 하나는 상처가 났다. 그런 폐류는 양식이 좀 어렵죠. 또 시술 단계에서 이 죽는 확률이 좀 많고. 그리고 입지 조건이라면은, 여기는 지금 청평이라마는 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주로 철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폐각 자체가 좀 얕죠. 그리고 이 호남 지방이나 이 다른 이 좋은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고기를 키우는 그런 양식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온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이 폐각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질이 좀 빨리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 수심은 어느 정도 깊이여야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수심은 주로 1m에서 1m 50을 잡는데요. 네. 근데 왜냐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이 오염이나 또 이제 그 물이 좀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이 조개가 이 먹고 사는 것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요. 1m에서 1m 50 정도가 제일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이 빠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양식을 하는 거죠. 네. 그 물 온도에는 어떤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게 수온이 좋아가지고 좋은데요. 겨울에는 이것을 이제 아주 밑에 한 뭐 5m나 6m 예를 들어서 얼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애로점이 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민물에서 진주 양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때요? 이렇게 양식을 민물에서 하시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민물에서 이 좋은 점은 이 폐류를 전국적으로 다 구입을 할 수 있다. 자유로 구입을 할 수 있죠. 많이. 그거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고 또 키우는데도 뭐 수온 차이가 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모든 것이 다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봐서는 이 민물 이 폐류 색깔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주가 그만큼 색깔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것이 좀 단점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바다 경우에는 이 바다 전복이 상당히 비싸요. 금액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 비싸고 또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좀 단점이죠. 그리고 바다 전복은 이 전복 진주는 이 아주 색깔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또 이 민물 쪽에보다도 많이 금액이 호가를 하는 거죠. 비싸게 뭐 팔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우리 주부님들께서 이 진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퍽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이 진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진주라는 것은 이 폐류의 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핵을 우리가 넣습니다. 핵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아래 뭐 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물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핵을 넣어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분비물이 자꾸 입히고 그래서 조직체로 입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진주가 형성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렇죠. 네, 핵을 넣는다 그러셨는데 네. 이 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핵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한 그 원형 핵,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문 핵이 있죠. 이런 동그라문 핵이 있고 또 이 반원 핵이 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이 반원 핵이 있고 또 이제 이건 이 석가모니 불상입니다. 이 불상이고 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이고 또 이건 어느 한 마크 종류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만드는 이 종류는 이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플라스틱을 이제 이거 만든 거고 이 핵은 이 조개 껍질로 가공을 한 건데 이 조개 껍질은 멕시코에서 자개상들이 들어온 그 껍질, 그걸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이제 조개에다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심으면은 이제 거기에 입혀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심는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저기 하죠. 심는 과정은 이 폐류에 이걸 넣어가지고. 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를 갖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두 개를. 조개가 아주 살아있네요.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핀셋으로 핀세트나 저기로 한쪽을 띄웁니다. 이쪽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를 갖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죠. 이 자체를 갖다가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사기로 공기를 제거시켜야죠. 왜냐하면은 이 핵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조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막이 이 속에서 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뜨게 되면은 그 입히지 않죠. 위에만 입히고 밑에는 안 입히기 때문에 주사기로 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기를 제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막이 핵 위에 완전히 핵 밑에까지 완전히 쌓아지는 거죠.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핵을 넣어줬으니까 그래도 이 막이 뜹니다. 위로. 그래서 비닐으로 이중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 이 위에 딱 입혀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 핵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유투막이 있지 않습니까? 유투막이 뜨니까 공기를 제거시키고 이걸 딱 덮여주면 완전히 입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망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 분비물이 또 입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완성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진주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가짜냐 진짜냐 그거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좀 더 좋은 진주를 고르는데 어떤 식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진주를 이렇게 금은방에서 보면요. 주로 형광등 밑에 많이 다 봅니다. 그런데 진주를 잘 고르려면은 햇볕에 봐야만 이건 조직체로 되기 때문에 햇볕에서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잘 봐서 색깔이나 은한 조직체 또 모형이 좋은 걸 갖다가 저기 하는 거죠. 뭐 금 가는 것도 나타납니까, 그럼? 네, 그렇죠. 햇빛에다 봐야만이 제대로 다 볼 수 있죠. 이 형광등 밑에서 보면은 뭐가 무색인지 뭔 색인지 잘 모르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색깔이 좋아요? 색깔로서는 이제 다양해져. 빛깔이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맑은 색도 있고 하얀 색도 있고 또 이 전복 같은 색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뭐 전복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들어있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제가 많은 진주 양식을 해가지고요 하는 방법이고 또 저기를 해서 양식을 할 분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진주 양식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또 서정면이나 모든 것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양질의 진주를 생산해서 외화 획득을 해서요. 외화 달러 박스로 좀 많이 버려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오늘